안녕하세요. 금요일에 투동자 머니로그입니다. 오늘은 명절에 부모님 용돈을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제가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도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마음 같아서는 번 돈 다 드리고 싶죠. 네, 많이 드리고 싶고 잘 드시는 거 막 옆에서 계속 보고 싶고 그렇긴 하지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. 왜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저희는 또 계속 투자 자산을 만들어야 되고, 어떻게 보면 부모님 드리는 돈이 지출로 잡히게 되면 그만큼 또 성장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, 일단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해요.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, 이게 최고의 방법은 아니에요. 왜냐면 돈 관리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부모님 용돈 부분은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.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저와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맞지 않을 방법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이런 방법을 쓴다 라는 거를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정을 이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한 10% 정도를 부모님한테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측정하고 있어요. 제가 전에 영상에서 가계부를 쓰게 되면 예산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, 그렇게 되면 1년간 우리가 얼마를 쓸 수 있을지가 대략 잡히거든요. 그게 잡히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배치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결혼을 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양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네 분을 챙겨야 되는데, 대략 저희 가정이 1년에 한 단기 순이익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한 10%이나 500만 원 정도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치를 하죠. 근데 저희가 월급처럼 이렇게 따박따박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챙겨야 될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신정이 있고, 구정, 어버이날, 양가 부모님 생신 있고, 추석이 있고, 초복, 중복, 말복, 크리스마스, 저희 장모님,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결혼 기념일도 좀 챙겨드리는데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되도록이면 매달 돈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. 저희가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지정을 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행동경제학 그런 책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.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크기보다는 빈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행복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. 삶을 살아가는데 수단이 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우리가 한 번에 크게 큰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자잘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빈도를 늘려가는 게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끼는데 유용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이 연구 결과가 정확히 어느 정도 신뢰성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, 제가 느끼기에도 저도 빈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. 그냥 크게 어떤 물건이 생긴 거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기보다는 매 순간 행복한 게 좋고, 그냥 소소한 그런 행복을 좋아해서 부모님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날짜를 분배를 해서 설날 드리는 날, 어버이날, 초복, 추석, 생신, 크리스마스,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빈 공간들에 용돈을 따로 드리거나 아니면 물품들 같은 거, 저희가 맛있게 먹었던 그런 음식이나 이런 걸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에요. 그리고 500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500을 미리 빼놓지 않고, 그럼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월 불입을 합니다. 월 불입을 해서 저축하듯이 이 돈을 모으는 통장이 따로 있어요. 따로 있는데 저는 이제 파킹 통장을 쓰잖아요. 파킹 통장에 그냥 넣어놓고 그 돈이 적립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냥 이렇게 적립이 돼 있다, 가상으로. 처음에는 이게 좀 힘든데 하다 보면은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되면은, 우리 통장 쪼개기라고 하잖아요. 변동 지출, 고정 지출, 계절 지출 이런 것들을 통장을 쪼개서 우리가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초보인 수준에서 돈 관리가 잘 안 될 때 하는 행동이고, 이게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은 그냥 가상으로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. 저는 통장 하나만 써도 그냥 다 분배가 돼요. 어차피 엑셀 가계부로 전부 다 그걸 분배하니까.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런 걸 이렇게 적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분배되게끔 해서 하는 그런 시트를 만들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제 방법이에요. 이걸 하면은 장점이 있어요. 장점이 뭐냐면은
부모님한테 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1도 없어요. 왜냐면 예산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지출로 다 잡혀있는 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왔을 때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사회 초년생도 그렇고 이제 결혼을 처음에 해서 돈 관리를 서로 아웅다웅 할 때, 그럴 때 막 그런 고민 하잖아요. 얼마나 드릴까? 마음 같아서 막 너무 더 드리고 싶지. 더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은 또 가게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막 고민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,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그런 아쉬운 마음 없이 그냥 드린다는 거죠. 그리고 더 드리고 싶으면은 저의 단기 순이익을 늘리면 돼요. 더 드리고 싶으면. 그러니까 전년도 단기 순이익을 나눠 가지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더 드리고 싶으면은 더 열심히 해서 돈 관리를 더 빡세게 해서 뭐 투자를 더 지혜롭게 해서 그렇게 해서 더 드리게 되는, 좀 동기부여도 되는, 이번 연도 열심히 안 살면은 내년에 드리는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돈 드리는데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한테 나름의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.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. 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나갈 돈이 많은 분들은, 이렇게 단기순이익이 적은 분들, 이런 분들은 이런 돈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분배할 수가 없잖아요. 뭐 그럴 때는 자기 형편에 맞춰서 뭐 용돈 부분을 다 뺀다든지, 뭐 생신이나 굵직굵직한 그런 명절만 이렇게 챙긴다든지, 아니면 뭐 정말 내가 남는 게 없다 생각하면은 못 챙겨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기준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형편에 맞게 드린다는 게 정답이지만, 그 형편에 맞게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 결론은 형편에 맞게 드리세요가 됐네요. 근데 뭐 저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좀 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. 근데 저도 솔직히 그 예산을 이렇게 분배하잖아요. 하는데 맨날 빵꾸 나요. 매년 빵꾸 납니다. 네. 뭐 계속 해드리고 싶은 게 마음이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빵꾸가 나서 제 용돈으로 채우고 뭐 그렇게 해요. 예. 그래서 딱 특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예.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, 이런 거 못 지킨다고 또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예. 그냥 이런 가이드라인만 이렇게 잡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이게 익숙해지고 자금 운용을 하는데 굉장히 편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명절도 됐고 이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분들이 뭐 이런 거 좀 고민을 할 수도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